안녕하십니까. J 아키텍처 J 건축 강의의 건축가 정현식입니다. 지난번 제1강에서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건축 구축 행위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오늘은 도심 중정 주거 두 개의 걸작 비교입니다. 필립 존슨의 작품 록펠러 게스트하우스하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안도 다다오의 아즈마 주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트하우스, 중경주거가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도심 중정주거라 하면 필립 존슨의 록펠러 게스트하우스가 거의 정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발전적으로 다다오 안도의 아즈마 하우스입니다. 건축가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괴물 건축가라고 별명 지어진 필립 존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버드 대학 철학부를 졸업하고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의 건축 부문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알프레드 히치콕과 함께 국제주의 양식 인터내셔널 스타일 건축 전람회를 통해 건축을 접하게 되고 발트 그로피우스 그리고 미스 반데로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건축에 눈을 뜨고 다시 하버드 대학원 건축 부문에 재입학하여 건축 공부를 시작해 졸업작품으로 유명한 글라스 하우스를 실제로 건축하게 됩니다. 현대의 메디치 가문이라 할 수 있는 록펠러 가문의 부인이 그동안 수집된 미술품과 조각품 그리고 약간의 주거 공간의 설계를 존슨에게 의뢰를 하였는데, 부지의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존슨은 중정을 도입함으로 해서 도심 중정 주거에 아주 탁월한 해법을 제안하게 되었네요. 왼쪽편의 도시계획도를 보시면 도로로 면한 부분이 굉장히 좁고 안쪽으로 깊숙한 굉장히 평면 구성이 힘든 그런 어려운 부지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존슨은 해법으로서 중정을 도입함으로 해서 세 등분으로 크게 구분하고 미술품을 위한 전시 공간을 전면에, 그리고 가운데에 중정, 수정원으로 구성된 중정을 구성하고 내측 안쪽으로는 침실 공간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면 파사드는 아주 엄격하게 대칭적이고 약간은 폐쇄적인 모습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집의 도로에 면한 주출입구 부분, 정면 파사드가 되겠는데,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철과 유리, 벽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목재 문이네요. 아주 폐쇄적이고 기하학적인 엄정함이 보입니다. 이 강의에 쓰인 도판들은 나카무라 요시푸미의 주택 순례에서 차용을 하였습니다. 스케치를 보시면 평면 부분에 단면이 6.9m, 그리고 침실 부분이 6m, 수공간으로 이어진 중정 부분이 7.6m, 그리고 전시 공간이 16m이네요. 토탈 6.9m by 29.6m 1대4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틸의 요소가 보이지 않느냐 라고 요시푸미의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네요. 엑소노메트릭으로 표현된 공간 구성의 모습입니다. 찬찬히 보시면 되겠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왼쪽편으로 자그마한 선반이 있는데요. 일본말로는 도코노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정신적인 여밈의 공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건축적인 기법이 아주 탁월한 건축가가 루이스 바라간인데, 차차 나중에 루이스 바라간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난로에 대한 요시푸미의 스케치입니다. 커다란 화로, 깊이가 얕은 것에 주목.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집의 공간 구성의 일종의 증표로서 미니멀리스트 도널드 자드의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고, 건축가들이 주로 공간의 어느 표상으로서 의자들을 초이스하는 걸 유심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분할된 공간 구성에서 거실 부분에서 중정, 그리고 안쪽 침실을 포커싱한 사진이네요. 같은 장면이지만 카메라 앵글을 약간 틀어서 다시 보여주는 뷰입니다. 이 뷰는 안쪽 침실에서 중정, 그리고 건너편 전시 공간을 바라본 사진이네요.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전시 공간 테라스 부분의 상부 천정입니다. 지붕판에 우윳빛으로 되어 있는 지붕판의 모습, 이 부분이 밤에는 아주 신비롭게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중정 수공간의 징금다리입니다. 디테일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고, 밤에는 어떤 조명으로 풍경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정의 모습입니다. 중정 부분에서 안쪽 침실 부분을 바라본 모습이네요. 중정의 초창기 흑백 사진 모습인데요. 담쟁이 덩쿨은 없고 수공간에 돌무더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부 침실의 마감과 그리고 가구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단순화에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왜 단순화냐? 대상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만약 제가 이 중정을 디자인한다면 아주 가느다란 나무 한 그룹, 그리고 테라스 위의 천장, 저 부분은 밤에 조명을 통해서 신비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없애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디자인 하시겠어요? 지붕에서 내려다본 중정의 모습이네요. 요시푸미는 겹겹이 만들어진 상자와 같이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3분할 구성된 박스와 박스가 겹겹이 쌓여져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필립 존슨의 록펠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이라는 이름의 주택, 여러분이 설계하실 때도 항상 건축물의 낮과 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건축 경관, 아키스케이프 같은 경우 건축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조경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우아함, 엘레강스의 미학, 세련됨, 순수함, 그리고 럭셔리함,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또 다른 도심 중정주거의 글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안도다다오의 아즈마하우스, 일명 스묘시 공동주택입니다. 밑에 크리커처를 보시면 굉장히 우습죠? 꼭 닮았네요. 안도다다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벌써 79이니까 많이 나이가 들었네요. 아직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다다오의 독창적인 작품 탄생의 비밀이라고나 할까요? 놀라운 속도, 그 방대한 잡물을 재빠르게 처리하는 탁월한 능력하고, 그리고 섬세함, 적확한 지시와 시원시원한 기질, 그리고 주도 능력, 각 사항을 확실하게 앞으로 끌고 가는 파워풀한 추진력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아즈마 하우스의 설계 컨셉은 대지에 콘크리트 상자를 삽입하고 그 안에 소우주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외부와 단절시켜 고요하고 내면적인 사이의 공간을 연출하였다. 1976년 일본 전통 목조주택단지 안에 노출 콘크리트 박스를 끼워 넣는다는 당시의 다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무표정한 콘크리트의 파사드와는 달리 내부에 중정, 즉 광정을 두어 자연의 풍부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배치도를 보시면 록펠러 게스트하우스처럼 도로면에 접한 정면 부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안쪽으로 길쭉한 대지의 형상입니다. 왼쪽 스케치를 보시면 콘크리트 박스를 길쭉하게 삽입하는 그런 스케치를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 도판은 잘 보이지 않는 도판인데 초창기에 안도도 중정의 내부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케치고요. 하지만 건축주의 공감을 획득하여 전체적으로 중정을 외부화함으로써 이 주택이 걸작이 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주택에 있어서 제일 간과했던 부분들은 침실 위의 공간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결합시킨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중정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고 신고 하는 부분이 흐름이 끊어지죠. 그래서 2층 부분에 침실 부분만 반원형 신발 벗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장의 스케치를 보시면은 아즈마 주택에 대한 확실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어요. 폐쇄적인 정면도 파사드입니다. 왼쪽 편의 단면도는 빛과 그림자를 표현한 모습이고요. 오른쪽 단면도를 보시면 우측편에 현관 부분의 상부의 천창관계, 그리고 2층 침실 좌측편의 천창관계를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형을 보시면 주택의 조형과 공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중정의 모습, 그리고 그 중정 속에 포함된 브릿지, 계단 등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2층 침실에서 브릿지 건너편의 침실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중정의 사진들인데요.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브릿지 하부 부분에 저 조명으로 빛나는 저 부분의 디자인이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굉장히 투시도적으로 깊숙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아요? 이 사진에서 더 확연하게 보여지네요. 브릿지 하부 부분의 디자인 관계. 중정의 여러가지 풍경 모습입니다. 중정의 모습과 계단의 모습, 그리고 2층 침실의 반원형 신발 벗는 공간의 모습 등의 사진이네요. 그리고 헌치 부분을 이용한 건축주의 센스. 아즈마주택은 굉장히 작은 주택인데요. 건축학회상 심사 때문에 이 주택을 둘러본 우라노 토고 선생은 이 주택의 건축주에게, 용감하게 생활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상을 줌이 맞다고 말씀하셨다네요. 그리고 세심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안도 다다오는 건축 공간에서 가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즈마 하우스에 대한 모던 국밥 사진집이네요. 안도다다오의 아즈마 하우스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는데요. 외부화에 대해서, 그리고 신발 사용에 대한 건축주의 결단, 안도의 결단, 그리고 강인한 설득을 통해서 건축주의 공감을 획득했던 점, 이 주택은 투쟁, 순수, 폭력성, 그리고 건축가와 건축주의 의지력, 공간 구성력, 중정을 도입한 소우주, 마이크로 코스모스 등입니다. 도심 중정주구에 대해서 두 개의 걸작을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1949년도 필립 존슨이 설계한 록펠러 게스트하우스와 1975년도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아즈마 하우스입니다. 두 개의 도심 중정주거의 공간 구성이죠. 공간 구성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설계하실 때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